그렇게 거기까지 크려면 정치 권력이 제일 크게 밑에서 도와줬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 공권력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 실제 실무진이 가득해야 한다. 9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미분양된 청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168억 원의 담보대출을 가로챘던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회사에서 내가 책임지고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다 해결해 주겠다. 나중에 이제 상황이 이제 완전히 안 좋아지게 되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지금 회장. 이 회장의 말만 믿고 대출금을 떠안았지만 사기 분양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파트마저 뺏긴 직원들. 그러나 그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다. 1차 공판 당시 이금녀를 담당했던 변호사만 29명. 황당하죠. 제가 직접 그 사건 검색 기록을 보니까 세어봤어요. 그게 뭐 증인 5에 대한 변호인단 수를 세어보니까 27명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변호사는 어떻게 수임료를 낼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를 주지. 이금렬이 인수했던 청구건설 역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원래 여기는 피아노 가게인가요? 네, 피아노 교습소. 그것들이 한때 200명 넘는 직원을 거느렸던 기업. 그러나 이제 문 닫은 학원보다 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좋은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인수 한 번 잘못돼가지고 회사가 순식간에 망했다.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거의 2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현재 그가 손을 댄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총 9천억 원이 넘는 대출금은 공중 분해되었고 관련 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준 고발했을 때 수사를 제대로 좀 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PF 이거 뭐 몇천억짜리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피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키운 괴물이 아닌가. 23세의 철거 용역을 20년 만에 재벌로 키워낸 우리 사회. 거기엔 우리 사회가 외면한 서울의 슬픈 재개발 역사가 있었다.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세계인의 축제로 서울이 술렁이던 1988년. 도심 한편에선 또 다른 올림픽이 열렸다.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미관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철거된 판자촌의 주민들이 올림픽에 항의하며 개최한 것이었다. 88 올림픽을 시작하는 날 우리도 빈민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한성대에서 그날 1시에 똑같은 시간에 했어요. 그때는 뭐 한 5천 명 뭐 이렇게 모이니까 대단했어요.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그 전까지 국가가 주도하던 재개발 사업을 집주인과 건설사 등 민간에게 넘기는 합동 재개발을 발표했다. 서울 재개발 광풍의 시작이었다. 오늘은 그 올림픽이었지만 사실은 그 중동 경기가 끝난 다음에 들어온 그 중장비들, 건설 회사들에게 그 일감을 주기 위해서 85년, 6년부터 그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 시기에만 서울 시내에 20, 30개 이상의 대규모 철거지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온 서울이 그냥 시끄러운 때였습니다. 강제 철거가 처음 시작된 건 1960년대. 이농 현상으로 급격히 늘어난 판자촌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대적인 철거를 시작했다. 그때 서울 인구의 약 20% 정도가 강제 이주를 한 걸로 봅니다. 유신 체제를 곧 앞두고 있을 때였고 대부분은 뭐 억울하지만 강제로 옮겨가기도 했는데 문제가 된 데가 있죠. 바로 광주 대단지입니다. 당시
획기적인 신도시로 홍보하며 11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을 강제 이주시켰던 경기도 광주 대단지. 그러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은 물론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조차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